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마스크 관련 사건입니다. 마스크 판매량이 급증하는 이른바 코로나 특수를 노린 불법 마스크 제조업자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 주제는 불법 마스크 제조 사건입니다. 자, 경제범죄, 행정규제 위반 범죄, 자, 이런 걸 전체를 다 묶어서 부패범죄다 이렇게 묶고 있는데, 이 수사는 이 법무부 장관의 뜻과는 다르게 점차 취약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자, 새롭게 국가수사본부장이 임명되었는데 유명한 수사통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번 기대를 걸어볼 만한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 봅니다. 불법적인 의약 외품 제조 유통 범죄, 이 불법 마스크 제조 공급 사건을 통해서 법무법인 법승 서지수 변호사와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행정적인 문제까지 포함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서지수 변호사입니다. 네, 자, 사실 우리가 마스크 정말 많이 썼고 거의 네. 제2의 피부다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네, 그렇죠. 그랬었는데, 자, 일단 잊어버리고 자, 바로 사건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어떻게 벌어진 사건이었습니까? 네, 갑작스런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았던 2020년 6월경 네. A회사는 초대형 유통업체와 마스크를 납품하기 위해서 이제 중간 유통자인 B와 KF94 마스크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게 되는 그런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이제 청취자분들도 좀 이제 가물가물하실 텐데, 그때 우리 약국 앞에 줄 서고 이럴 때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약국에 줄 서고 어디서 구할 수 있다면 막 쫓아가고, 네. 그럴 때였죠, 그죠? 네. 마스크 오부제 이런 것도 하고 예. 그랬던 상황인데요. 그때 이제 중간 유통자 B가 식약처 허가를 받은 KF94 마스크를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다 이렇게 하면서 제조사 C를 A 회사에게 소개를 했고요. 그 자신들이 C와 마스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하면서 계약서까지 보여주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A 회사는 심지어 C 제조사에 방문까지 했고요. 예. 마스크 생산 기계까지 확인하는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스크는 잘 생산이 되었고 그 초대형 유통업체까지 납품이 되었는데요. 예. 그런데 2020년 9월경에 갑작스레 식약처로부터 해당 마스크가 분집 포집 효율 미달로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다. 수량이 얼마나 됐습니까? 이때 수량은 상당히 많았는데요. 310만 장이었다고 합니다. 아, 어마어마한 숫자군요. 네, 어마어마한 숫자이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마스크들이 이제 그 분집 포집 효율 미달로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부적합 제품이다 이거. 그래서 전량 회수 및 폐기 명령이 떨어졌고요. 심지어 같은 해 11월경에는 무허가 마스크에 대한 소비자 구제 협조 요청까지 이제 이루어졌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분집 포집 효율 미달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데. 네, 맞습니다. 뭡니까 이거? 이거는 이제 사람이 예. 공기를 들이마실 때 예. 그때 마스크가 작은 먼지를 걸러준다. 그 비율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고요. 네네. 쉽게 말해서 저희가 이제 보통 일상에서 보는 그 KF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등급이 높을수록 분진 포집 효율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KF 80 등급이다. 이러면 이제 80% 이상의 그 분집, 그러니까 그 먼지를 걸러줄 수 있다. 20%만 먹고 80을 안 먹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황사 방지용으로 많이 쓰이고요. 이제 이렇게 저희가 방역용으로 사용을 하려면 KF94 이상, 이제 최고 등급은 99등급도 있는데요. 말 그대로 99% 이상을 이제 막아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분진 포집 효율이 미달이다. 게다가 12월에는 심지어 이제 원래 납품하기로 했던 그 마스크가 아니라 예. 아예 다른 제품이 제조 및 유통됐다 이러면서 심지어 이제 전량 회수 및 폐기 이제 해라 이런 또 명령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량 회수 폐기 명령까지 내렸던 그런 상황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알고 보니까 이 B 회사 그리고 C 제조사의 관계자들은 이전에도 이제 두 회사끼리 공모를 해서 네. 유사한 방식으로 불법 마스크를 허가받고 네.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불법 마스크인데 허가받은 마스크로 속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납품해서 형사처벌을 계속 받아왔고요. 예. 현재 이 A 회사는 B 회사 C 제조사 관계자들을 사기죄 혐의로 형사 고소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 중간 유통을 한 B사, 그다음에 제조사인 C, 여기에 관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죄가 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이 최종적인 납품 책임을 졌던 A 회사, 네. 그러니까 거대 유통회사에게 납품을 했던 그 A 회사가 입은 피해를
이 보상 받게 됩니까? 실제로는 이 금전적인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왜 그렇습니까? 이게 형사소송에서 이제 유죄가 밝혀질 경우에 네. 민사소송을 진행을 하면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승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불법행위가 인정되고 인정되면 판결문 된 거 아닌가요? 네, 그렇지만 그렇게 승소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예. 이미 그 불법 마스크를 이제 생산하거나 제조해서 납품한 그 회사가 예. 자신들이 얻은 금원을 은닉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집행까지는 불가능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재산 자체를 처음부터 뭐 불법행위를 할 거니까 그렇습니다. 충분히 자산을 갖고 있지 못하거나 네. 금전적인 그런 이익이 있어도 귀속시키지 않고 있는 상태가 될 수가 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얘기시군요. 그 불법 마스크 사건에 관련돼서 2020년에 일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고소가 이루어진 이후에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고소 이후에는 피고소인 조사가 아직도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예. 그 고소한 지 사실 2년이 거의 지났는데요. 네네. 진척이 매우 더딘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아직도 2년 동안 피고소인 조사, 그러니까 피의자라는 얘기죠? 피의자 그렇죠. 조사에 머물러 있는 뭐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너무 진행이 더딘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마스크 제조 이 사건의 특성상 피고소인이 매우 여러 명입니다. 예. 아무래도 제조사에 관련된 분들이라던가 네네. 그리고 그 유통업체에 관련된 분들 이런 식으로 여러 명이기 때문에 이 피고소인이 여러 명이고 또 주소지가 제각각이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러면 이제 그 한 피고소인을 조사할 때 그 주소지로 가서 이제 사건이 이제 조사가 되게 되거든요. 식약처가 그냥 행정사건 처분할 때 같이 형사사건 조사하면 안 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많이 미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 번에 묶어서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오로지 이제 피고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배려한답시고 이제 그 주소지로 원칙상 사건이 옮겨 다니고 있는 것이죠. 네네. 이러다 보니 그 한 곳에 갔을 때 예. 2, 3개월이 넘게 걸리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예. 또 이제 마스크 대란 시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한 번에 뭐 조사가 이루어지거나 이런 모습을 보인 것 같기도 한데 정부가 정책적으로 불법 마스크 단속을 강화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수사기관도 신속하게 단속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사실 마스크 이제 그런 게 예전보다는 규제가 거의 풀렸죠. 그래서 코로나19에는 그 의무화가 풀리면서 그 마스크 완전 해제로까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전처럼 마스크에 대해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장기간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서 그게 거의 이제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현재 봄철 황사의 영향으로 오히려 마스크 구매가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네. 이렇게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정부 및 수사기관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건 뭐 지금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면은 국민 건강을 다수의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범죄인데 처벌을 오히려 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마스크를 뭐 잘못 제작했네 이런 정도로 보이지만 이게 결국은 그 국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런 불법 마스크 문제는 비단 그 불법 마스크 문제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네. 이게 사실 생명 신체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그 중요한 행정 기준을 위반하는 그런 행위거든요. 예. 이런 거는 정말 엄단해야 되고요. 예. 특히 이제 경제적인 과징금, 과태료 이런 처분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네네. 이게 이미 그 가해의 업체가 돈이 없거나 돈을 다 빼돌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런 강제력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제도적인 미비다 오히려. 그래서 뭔가 다른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보여지고요. 또한 이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이 안전 기준이에요. 사실 KF94라던가 네. 이런 분지 표지 뭐 효율이라던가 이런 것들은요. 예. 그런데 이거는 결국 기업의 비용 문제로 사실은 직결이 되는 문제거든요. 예. 예. 그럼 결국 이 불법적 허용 기준에 미달하는 그 허용 기준을 무시한 제품을 만든다거나 생산해서 판매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물론 그 가해자들, 가해 기업들에게는 뭐 규제 회피를 통한 불법 이익이 창출되고 또한 막대한 불법적 이익을 얻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은 합니다. 네네. 물론 가해자들은 좋겠지요. 예. 근데 이게 결국은 국가나 일반 시민들의 막대한 피해랑 동일한 것이거든요. 예. 예.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이게 허용 기준을 준수해서 정말 제대로 만드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런 정상기업들은 당연히 훨씬 더 많은 금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상기업에 그런 제품이 팔려야 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으니 국가 경제에도 막대한 피해가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서지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알겠습니다.